예, 우리 주식 시장이 달성한 6천 포인트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무너져서 5천 선까지 위협을 받다가 또 어제는 한꺼번에 반등을 해서 5,58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중동 상황이 생각보다 크게 시장을 흔들면서 정말 말 그대로 어질어질한 장세입니다. 자, 먼저 오늘 나와주신 네 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주식을 팔 때입니까? 아니면 살 때입니까? 먼저 차용주 소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 대답은 관망할 때다라는 제3의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이요? 예, 예. 그 부연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라면 주식이라는 거 그동안 우리가 이제 6천 포인트를 넘어설 때까지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본다라면 한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식 투자자들이 차트를 통해서 주식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추세입니다. 그런데 추세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잘 가던 주식이 변동성이 생겼죠. 이 변동성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오르내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생기고 나면 잦은 변동성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일파만파 그 파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변동성들이 지금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 현재 중동 사태 아니겠습니까? 중동 사태라는 것이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건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이 밀렸다고 해서 산다라든지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공포로 판다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현재 포지션에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점검할 때이지 신규로 편입하거나 매도에 나서는 상황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홍춘욱 대표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희는 사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사는 이유는 뭐 두 가지인데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유가인데요. 유가가 물론 이제 충격 발생한 후에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기준으로 해서 거의 $80 근처까지도 간 적 있습니다만, 그게 일단 그 레벨에서 멈춰 있다라는 건 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때 이제 131불까지 갔었는데요. 네, 그런 패닉이 벌어진 거에 비해서 국제 원유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유는 당연히 러시아의 생산량에 비해서 이란 생산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직접적 영향이 이제 덜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희도 이제 6천 포인트 넘어서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이제 리밸런싱성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걸 사고 있었는데 또 거꾸로 시장이 고점에서 한 20%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싸잖아요. 예. 경제 뭐 모멘텀 자체가 미래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란 전쟁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일단 자산 시장의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부담스러웠던 가격대에서 쉬어가며 시장이 큰 조정을 받았을 때는 또 패닉에 시장이 굴복하는 장세가 나타날 때는 일단 매수로 대응하라 이렇게 배웠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양춘석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세 가지 요소들이 좀 혼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그 경제 충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패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안전자산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경제 위기들을 하도 그냥 자주 이제 30년 동안에는 아주 자주 있었기 때문에 패닉 그 상태가 계속 좀 시기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패닉이 끝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까지도 들긴 하는데 오늘.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패닉 상태가 좀 남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패닉이라면 무조건 선진국, 특히 미국의 자산이나 미국 달러로 가니까 요거를 일단 첫째로 염두해 둬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란 전쟁 문제고 세 번째는 AI. 그래서 AI도 혹시 거품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일단은 계속 그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변동성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위험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냐 아니면은 제가 위험성을 굉장히 기피하는 투자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진으로 투자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그 애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저라면은 제가 돈을 빌렸다 아니면은 굉장히 좀 그 변동성에 좀 무서워한다 그러면은 지금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그런 피해는 좀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예.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 특히 뭐 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뭐 돈 빌린 것도 없고
그리고 계속 나갈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이 AI 그 랠리가 끝나느냐 그때 좀 조심해야 될 거 있지만은 지금 당분간은 뭐 그래도 놔둘만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변동성이 계속 엄청나게 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도 예측할 수가 없고 트럼프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남겠다면은 아주 큰 변동성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당분간은. 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파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그게 어드바이스로. 개인 면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얘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면에서는 좀 위험한 면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차차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주환 박사님 사자인지 팔자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앞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 의견에 상당히 공감이 되고 예. 당분간 저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는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단기에 미치는 영향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코스피가 정말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시 옛날 3,000피로 돌아갈 거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가 사실은 결정될 거라 보고 있는데 사실은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단기 성향이라면 예를 들어 6개월 미만이라면 제가 볼 때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심리로 어차피 오르는 장세고 심리가 현실보다는 지금 우세한 상황이다. 그래서 당분간 오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 투자자며 좀 더 안정적인 투자 패턴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올해가 될지 내년에 될지 큰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전제와 조건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한 2분 정도 관망, 1분 정도 사자, 또 1분 정도 이제 팔자 쪽에 많이 기운 그런 의견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고 오늘 이야기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